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7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강의 동영상은 강의는 잠시만요. 예, 지방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전시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가 1년에 어떻게 살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상에서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중에 대전시가 있습니다. 대전시 밑에 또 누가 있어요? 5개의 구청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수준에서 어떻게 재정, 살림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돈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수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재정의 건전한, 그냥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수지 균형의 원칙. 또 하나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의 원칙. 이게 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지방 자치를 하려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업 스스로 하는 사업은 스스로 돈을 조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치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해야 그게 본래의 의미의 자치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용돈에 의지해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간혹 여러분들 중에는 알바를 해서 또 자기만의 어떤 돈벌이 수단을 통해서 이미 자치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생 시절에는 그런 게 쉽지 않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같은 국가에게 자꾸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되고 지방도 국가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방재정 자립도, 지방재정 자주도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다. 또 하나 지방정부는 상위에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치를 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시책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에 필요한 돈을 보조금이나 지방 부세를 내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 시책은 국가의 일을 지방이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을 위임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하기도 하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공동 부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대전시는 1년에 약 7조 원에서 8조 원을 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쓰는데 그냥 주먹국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예산과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시장의 돈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돈이 아니에요. 이는 혈세라고 하죠. 지방 주민이 낸 지방세와 국민이 낸 국세를 통해서 재정이 조달되기 때문에 그 재정은 투명해야 되고 원칙에 따라서 계획대로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돈을 쓰는 것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학교는 3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가지고 있고 이 돈주머니 여러분들 따지면 카드 또는 통장이 몇 개 있느냐 일반 회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정에 살림하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통장을 일반 회계라고 일반 회계와 다르게 특별하게 이번은 뭐 집을 살려고 자동차를 살려고 특별히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하는 걸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왜 특별회계는 법률과 또는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돈은 일반 회계에 통합해서 쓰는 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반 회계를 통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별회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또는 조례의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돈은 그때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 또는 국가가 쓰는 돈은 반드시 예산, 미리 계획해서 짜놓은 그런 계획대로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먼저 편성을 하겠죠.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12월 되면은 예산 편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대시 50일 전까지 편성해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대시 15일 전까지, 10일, 시, 도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에 비해서는 국가는 90일 전에 편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50일, 40일, 15일, 10일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는 국가에서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국가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사업이 결정되고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시군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늦게 예산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결되어 끝났어요. 해가 넘어갔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태풍이 왔어요. 천재지변이 왔어요. 이럴 때는 그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변경해서 새롭게 수입도 마련하고 지출도 마련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고 이것도 단체장이 그 필요가 생겼을 때는 편성해서 지방의회 똑같은 과정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다 쓰고 나면 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썼는지 다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용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미리 계획서, 예산을 짜서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결산해서 다시 부모님께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주인이 부모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쓰는 돈도 그 주인이 지방 주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서 돈을 쓴 다음에도 결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요. 이 결산은 지방정부는 출납 폐쇄 후 12월 31일 말에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의회가 이것이 예산 계획대로 잘 썼는지,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쓴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결산서를 심의 승인하고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의회는 2번 정례회가 열리는데 상반기에 열리는 정례회는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기 위해서 열리는 정례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법 부당한 사안 이런 것들을 시정 조치하고 전반적으로 지방 주민의 의견에 맞게 또 예산에 맞게 썼는지에 대한 것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그 결산안에 대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재정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방자치는 크게 우리나라는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을 따로 뽑잖아요. 근데 교육재정은 별도로 하고 일반 재정 중에는 대전시장이 하는 거죠. 일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고 교육재정, 대전시 교육감, 세부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에 세입, 세출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회계도 세입, 세출이 있고 기금도 세입, 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장에 이어지는데 일반 회계의 세입이 무엇인지 특별회계의 세입이 무엇인지 세출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 때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수입은 지방세 11개가 있습니다. 법률, 지방세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11개의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14개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금은 25개가 있다고 했죠. 이 중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거둘 수 있는 세가 6개,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이런 것들. 그리고 군에서 거둘 수 있는 게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대전 광역시처럼 광역시세, 특별시세로 되어 있는 거는 9가지.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세습세까지 포함해서 광역시세가 많죠. 반면에 자치구세는 3개밖에 안 돼요. 주민세, 재산세, 등록료세. 주민세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를 모두 시군세로 가져가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의 중등부는 특광역시에서 가져가고 제3분 종호동부는 주민세를 이렇게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치구는 사실상 주민세, 일부 재산세, 등록명세권 가지고 세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자립도 재정 사주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이외의 수입, 이걸 세외 수입이라고 하죠.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분담금 수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국가, 중앙으로부터 중앙정, 즉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지방교부세.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전체 국세로 걷어지는 거에 20% 정도를 지방에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앙정부가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기재부, 그다음에 국토부, 환경부, 각 부처별로 지방까지 미치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할 때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이거를 국고 보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각 부처로부터 국고 보조 사업에 되게 이전받는 수익을 국고 보조금입니다. 이제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고 보조금이 제일 많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 그러니까 대전시 이 경우에는 대전시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기총장들한테 지방재정 조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려주는 거를 총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세, 세외 수입, 그다음에 정부 간 재정 보조라고 하는 교부세,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 이런 것들을 빼고도 모자랄 때는 어떻게 빚을 내야지. 지방정부가 지방세 빚을 발행하여 조달한 수입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입을 통해서 이제 매년마다 얼마의 수입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예산 편성 수입 부분에 지방세로 얼마, 세입으로 얼마, 교부세 얼마, 교부금 얼마, 보조금 얼마, 지방세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느냐? 돈을 굳었으면 여러분들도 쓰는데 더 관심이 있죠. 엄마한테 받느냐, 아빠한테 받느냐 이게 수입이고
지출, 어디다가 세출, 어디다 쓰느냐. 이거는 13개의 기능별 분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공공행정, 이라고 하면은 입법, 선거관리, 일반 행위 여러분들 5급 중입니다. 5급중인데 일반 공공행정.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이건 경찰, 소방, 민방위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육, 교육은 교육자치 때문에 지방 교육 감히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장도, 대전시도 한 4천억 정도를 교육했어요. 초등교육, 고등, 평생교육, 직업교육인데 쓰고 주된 거는 교육감이지만 단체 장도 일반 회계에서 교육비용에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 분야,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뭐니 해도 사회복지죠.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다음에 교육, 노인, 청소년, 주택 이런 쪽에 쓰는 데는 사회복지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분포기업, 에너지, 교통, 문교 이것이 중앙부처의 부처 이름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처가 기능별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명칭에 어떤 일을 하는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과학기술, 예비도 해서 1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출하는 것이 구성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는 성질별, 여러분 재무행정문 시간에 배웠을 텐데 품목별 분류다. 이거는 기능별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회복지에 얼마 쓰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디다 또 구체적으로 쓰는데 공무원들 돈 주는 거 인건비, 물건 사는 거 물건비,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이전비라고 경상이전비. 그다음에 1년 동안 쓰는 돈이 아니고 한 3년, 4년에 걸쳐서 시설 투자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자본 지출이죠. 자본금. 그다음에 어떤 출자 기관을 만든다. 조직을 만들 때는 출자금. 그다음에 빌려오는 거는 차입금. 이러한 개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전시는 한 640km 되고 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는 한 70만 세대가 되고 인구로는 140만 정도, 150만이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세대당 2인 가족 또는 3인 가족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5인 가족인데 5인 가족은 별로 없잖아요. 세대 구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으로 따지면 행정동 82개, 법정동 177개, 이렇게 총 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을 위해서 우리 다루고 있는 게 그 행정동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법정동, 교수가 다르다는 거죠. 대전시 조직을 보면 대전시만 따지는 거예요. 대전시 조직만 따지면, 본부 조직만 따지면 실, 3개의 실, 11개의 국, 2개의 본부를 가지고 4,200명대가 대전시 공무원. 원래 여기는 구청 공무원들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살림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년 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국회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 그리고 당해에 예산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이 끝난 다음에는 재무 결산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것을 상위 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실은 얼마 쓰느냐 그랬잖아요. 2023년에는 7조 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결산으로 하자면 6조 5,122억 원. 이것이 이제 일반 회계고, 그러니까 6,439억 원인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특별회계 있어서 7조 원 정도를 쓴다. 이렇게 예시는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회계만 다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일반 회계로 이만큼 쓰고 특별회계 포함한 건데 일반 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래서 한 7조 원 정도를 쓰고 있다. 그 금액은 조금 일반 회계 쪽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총액, 세입 기준으로 어디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1등은 보조금, 국고보조금, 그래서 28.7%, 2조 원 넘게 국고보조금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지방세, 하고도 드리는데 2등, 3등이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지방세, 지방 이런 것들은 기타니까 불수하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외 수입 8.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입은 예전 시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이다. 그 다음에 지방세다. 지방세가 이만큼 높지 않았는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지방세 비중이 2등으로 올라왔죠. 지방소득세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연도별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방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 소비세. 옛날에는 취득세였는데 지금은 지방 소비세로 바뀌었어요. 지방 소비세라고 하면은 국세로 걷어들이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한 20%를 지방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 소비세라고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할 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취득세가 많아지고 부동산 매매가 없어지면 취득세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가 있어요. 또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를 지방소득세라고 해요. 그래서 3대 세목으로 따지면 지방소득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부가세도 있고 자동차세로도 한 2천억 원이 매년 이거는 자동차 보유세 분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어디다 돈 제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사회복지에 42.4%를 씁니다. 가장 많은 분은 대중에서 사회복지에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5%에 해당하는 일반 공공행정, 공공연금 월급 주는 거, 그리고 10% 쓰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교통 및 물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육,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좀 3층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다 합쳐서 수출 총액이 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반 회계가 81%, 특별 회계가 15%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품목별로 본 거예요. 품목별로 볼 때는 제일 많이 쓰는 품목별 지출은 정부간 이전 비용이라고 해서 여기에 3번 이렇게 있잖아요.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육금. 결국은 이건 뭐냐면 보내주는 거예요. 이전,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구청에 여러분 예전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돈을 구청 단위에서 쓸 수 있도록 내려보내는 거 정부간 이전 비용. 그거 빼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정부간 이전 빼고 또 민간에는 여기 밑에 나오고 민간 보조금, 민간 자금 추가되는데 민간 기관에 넣으면 민간 보조금, 정부간 구청에 주면 정부간 이전 비용, 이걸 빼면 운영비, 인건비 그래서 대전시가 하는 많은 일들은 어떻게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또 민간 부분, 민간 시민단체도 있고 독지기관도 있고 여기다가 내려보내주는 정도 일종이 된다. 그러면 대전시는 재정 상태가 얼마나 건전하냐 이런 것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결산 보고서에 보면 재정 상태 보고서, 재정 운용 보고서 이렇게 재정 상태는 여러분 저하고 나와서 정부 회계론서 보제가 2년이나 3년마다 했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우리 하루 오늘 가서 오늘 건강검진 해보는 거예요. 건강검진 해보면 우리 혈압수도 나오고 내 체력, 몸무게도 나오고 이게 재정 상태가 어떤지 보면 자산이 있냐면요. 부채가. 그러니까 재정 상태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빚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상태 중에 전체 재산 중에 빚이 얼마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은 24조 7천억 원인데 그중에 부채가 1조 5천억 원 정도 부채가 있어요. 뭐 빼면 뭐 순자산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자본금이라고 부르는데 정부 회계에서는 순자산. 이것이 재정 상태고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는가 따지는 거는 재정 운용표라고. 그래서 총 수익은 5조 8천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총 비용, 쓴돈, 지출한 거죠. 5조 6천억 원. 그래서 운영 차액 남은 돈이 1,500원 정도 남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재정 결산서의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가 되겠다. 그리고 총 자산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주민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제일 많죠. 사회 기반 시설이 뭐냐면 이거 제가 도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번 항목 줄이 들어가면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도로뿐만 아니라 이것이 60% 전체 자산의 14조 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주민 편의시설. 공원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저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은 사회 기반 시설이 아니라 주민 편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가진 자산 중에 제일 큰 거는 SOC, 사회 기반 시설이고 두 번째 주민 편의 시설, 그 다음에 투자 자산도 있고 노동 자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큰 재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1조 5천억 원 있는데 이건 시에요. 그래도 그건 시민들이 갚아야 될 때문에 그래서 장기 차입 부채, 이거 말하는 장기 차입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73%. 그리고 유동부채라고 하는 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지방채 증권, 이런 것들이 15%. 그다음에 기타에 해당되는 거, 퇴직급여 충당. 이거는 공무원들 퇴직급 나중에 주려면 이걸 다 이렇게 쌓아놔요.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공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12%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1년 살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 얼마나 건강한가 살펴보는 게 재무 분석을 통해서 대전시의 재정 상태, 재정 운영 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제 7장은 지방 정부 살림을 하는데 재정 원칙과 기본적으로 수입이 뭐가 있는지, 지출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대전시의 수입과 지출, 그런 재정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제 7장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산 결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또한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산 결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수입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1, 2, 3 뭔지, 지출은 1, 2, 3 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장 강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